헨리 어빙경이 라이시엄의 매니저로 있을 때 제처와 자주 그 극장에 가곤 했답니다. 한 번은 어빙경과 만나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지요. 에버라드 밀레이 경이 게리 클럽의 저녁 식사 자리에 저를 데려갔는데 그때 그분을 소개받았지요. 그때는 자귀를 받기 전이라 그냥 어빙 씨였지요. 에드윈, 그때 그 양반이 당신한테 했던 말을 해드리지 그래요. 세인트 클레어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여기서 헨리 어빙경은 영국의 배우이자 극장 경영자로 1838년에서 1905년이신 분입니다. 셰익스피어 배우로 명성을 얻었으며 배우로서는 처음으로 서 칭호를 받았습니다. 라이시엄은 런던에 있는 유서 깊은 극장이고요. 밀레이 경은 존 에버렛 밀레이 1829년에서 1876년의 생물연대인 영국의 화가로 라파엘 전파의 대표 화가입니다. 게리 클럽은 법조인과 배우들만 입장할 수 있는 영국의 신사 클럽입니다. 세인트 클레어 씨는 드라마틱한 태도를 취하면서 헨리 어빙의 흉내를 멋들어지게 해보였다. 그가 내게 말하더군요. 세인트 클레어 씨, 배우 기질이 있으시군요. 혹시 무대에 서실 생각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시죠. 제가 역할 하나 드릴 테니 라고요. 세인트 클레어 씨는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와서 말을 이었다. 그 말은 한 청년의 마음을 앗아갈 만했지요. 그렇지만 결국 선생님의 마음을 빼앗지는 못했군요. 내가 말했다. 그때 내가 그런 상황만 아니었다면 그 말에 기꺼이 넘어갔겠지요. 하지만 가족 생각에 도저히 그러지 못하겠더군요. 만일 내가 그 사업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내 부친은 크게 상심하셨을 겁니다. 무슨 사업인데요? 내가 물었다. 나는 차 상인입니다. 우리 회사는 런던에서 제일 오래되었지요. 나는 지난 40년 동안 우리 동포가 내 어릴 적에 널리 마시던 중국차 대신 실론차를 마시도록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내 온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나는 그가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물건이 아니라 원치 않는 물건을 사도록 설득하며 보냈던 평생이 그를 매력적인 캐릭터로 만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인은 젊었을 적에 아마추어로 연극 공연도 많이 했고 실력 있다는 소리도 곧잘 들었답니다. 세인트 클레어 부인이 말했다. 주로 셰익스피어 작품이었고 가끔씩 춤은 패거리에도 나갔지요. 여기서 춤은 패거리라는 거는 18세기 영국의 대표 코미디 극작가 겸 정치가인 리처드 쉐리단의 작품입니다. 나는 허접한 작품에는 나가지 않았지요. 다 지난 얘기지만 말입니다. 저한테는 배우로서의 재능이 있었어요. 그 재능을 허비하고 산 것이 유감스럽지만 어쩌겠습니까. 이제는 너무 늦어버린 것을요. 그래서 우리가 만찬회를 열 때 가끔씩 숙녀분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햄릿의 그 유명한 독백을 음송하곤 하지요. 하지만 그게 답니다. 오, 그런 매혹적인 만찬회를 떠올리자니 내 몸에서 전율이 흘렀다. 그런 만찬회에 한 번이라도 초대받을 수 있을까? 세인트 클레어 부인은 깜짝 놀란 눈에 입은 새침하게 담은 채로 나에게 약간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양반 젊었을 때는 보헤미안처럼 아주 자유분방했지요. 그녀가 말했다. 내가 젊었을 땐 혈기방장했지요. 화가들과 윌키 콜린스 같은 작가들을 꽤 많이 알았어요. 심지어 신문 기자들까지도요. 와츠에게 아내의 초상화를 의뢰했고 밀레이의 그림 한 점도 샀어요. 라파엘 전파 화가들도 여럿 알고 있었지요. 로세티 작품도 가지고 계시나요? 내가 물었다. 자, 여기서 로세티는 단테이 게브리얼 로세티 1828년에서 1882년 영국의 화가이자 시인입니다. 그리고 와츠는
조지 프레더릭 와츠 1817년에서 1904년 영국의 화가이자 조각가이고요. 아까 윌키 콜린스는 20세기 심리파 사회파 미스테리 작가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소설가 1824년에서 1889년의 생물연대입니다. 아니요. 로세티의 재능은 높이 사지만 그의 사생활은 옹호할 수 없었거든요. 나는 우리 집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지 않은 화가의 그림은 사지 않았답니다. 그 매혹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그때 포체스터 양이 자기 시계를 보면서 말했다. 삼촌, 오늘 밤에는 책 안 읽어주실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어느 날 저녁, 세인트 클레어 씨는 나와 포트와인을 마시면서 포체스터 양의 슬픈 사연을 들려주었다. 그녀는 세인트 클레어 부인의 조카인 변호사 청년과의 결혼을 약속했는데 얼마 후 그 청년이 세탁부의 딸과 정을 통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다는 것이었다.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요. 끔찍한 일. 하지만 내 조카는 응당 해야 할 조치를 취했지요. 약혼 반지며 받은 편지며 그의 사진 등을 모두 되돌려주고 그와는 결코 결혼을 할 수 없다고 말했지요. 조카는 그에게 그가 농락한 젊은 아가씨와 결혼을 하라고 간청하고 자기가 그 아가씨의 언니가 되어주겠다고 했지요. 그 일로 조카는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그 이후로는 어떤 남자도 거들떠보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 청년은 그 젊은 처녀와 결혼을 했나요? 세인트 클레어 씨는 머리를 내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아니요. 우리가 그 친구를 크게 잘못 봤던 겁니다. 내 아내는 자기 조카가 그런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 아파했지요. 그로부터 얼마 뒤에 그가 1만 파운드의 지참금을 가진 지체 높은 양갓집 교수와 약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는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보냈어요. 진실을 밝히는 것이 내 임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자 그 여자의 아버지가 오만하기 짝이 없는 답장을 보내왔더군요. 글쎄, 자기 사위가 결혼 후에 정부를 두는 것보다 결혼 전에 그런 것이 훨씬 더 낫다지 뭡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둘은 결혼을 했고 지금 내 처조카는 대영제국 고등법원의 판사가 됐고 그의 처는 귀부인이 됐지요.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처조카가 자귀를 받았을 때 엘리너가 그들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자고 했지만 아내는 그를 우리 집 문 안으로 들일 수 없다고 완강히 반대했고 나도 아내의 의견에 찬성했지요. 그럼 그 세탁부의 딸은 어찌 되었나요? 그 여자는 같은 신분의 사람과 결혼해서 캔터베리에서 술집을 차렸답니다. 제 조카 딸은 제 몫으로 돈이 조금 있는데 그 여자의 일을 이것저것 보살펴주고 그 여자의 첫째 아이의 대모가 되어주었지요. 가여운 포체스터 양, 그녀는 빅토리아 시대의 도덕률에 재단에 바쳐진 재물이 된 셈이었다. 그녀가 그 엄청난 희생에서 얻어낸 유일한 소득은 자신이 그처럼 훌륭하게 처신했다는 자의실 뿐이었을 것이다. 포체스터 양은 외모가 출중한 여성입니다. 젊었을 때는 틀림없이 완벽한 미인이었을 테지요. 그런 절세 미인이 여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았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다들 엘리너가 대단한 미인이라고들 했습니다. 엘머 테디만은 엘리너의 미모에 감탄한 나머지 자기 그림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지요. 물론 우리가 절대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말입니다. 세인트 클레어 씨의 어조에서 엘머 테디마의 제안으로 자신의 체면이 크게 손상되었다는 뉘앙스가 풍겼다. 엘리너는 그 남자 말고는 아무한테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엘리너가 그 남자와 헤어지고 나서 그 남자 얘기는 입 밖에 꺼내지 않은 지 30년이 흘렀지만 저는 엘리너가 아직 그를 사랑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엘리너는 여자 중에 여자이지요. 한평생 단 한 남자만 가슴에 품고 사는 그런 여자 말입니다.
비록 그 애가 결혼 생활이나 자식을 키우는 데서 오는 기쁨을 느끼지는 못하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저는 엘리너의 정절을 크게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허나 여자의 마음은 종잡을 수 없는 것이며 여자의 마음이 한 곳에만 머무를 것이라는 생각은 경솔한 것이다. 엘리너의 삼촌 세인트 클레어 씨는 경솔했다. 그는 엘리너를 수십 년 동안이나 보며 지냈다. 엘리너의 모친이 몸져 눕고 결국 세상을 떠나자 그가 고아가 된 엘리너를 랜스터 스퀘어에 있는 편안하고 호화롭기조차 한 그의 저택으로 데려왔을 때 엘리너는 어린애에 불과했다. 하지만 피상적이 아닌 실제 문제에 부닥쳤을 때 에드윈 삼촌은 자기 조카에 대해 진짜로 아는 게 있었던가. 세인트 클레어 씨가 포체스터 양이 어떻게 해서 미혼으로 남게 되었는가에 대한 감동적인 사연을 내게 털어놓은 뒤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그날 오후 골프를 한 라운드하고 호텔로 돌아오자 호텔 여지배인이 황급히 내게 다가왔다. 세인트 클레어 씨께서 선생님이 돌아오시는 대로 27호실로 올라와 주십사 하셨습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무슨 일인가요? 큰일이 생겼습니다. 그분들이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내가 그 방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세요, 들어와요 라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 우렁찬 목소리는 세인트 클레어 씨가 런던에서 제일 실력 있는 아마추어 극단에서 셰익스피어 연극에 출연했다는 얘기를 상기시켜 주었다. 내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세인트 클레어 부인은 이마에 향수를 적신 손수건을 얹고 후자극제 병을 손에 든 채 소파에 누워 있었다. 세인트 클레어 씨는 마치 그 방에 있는 그 누구도 난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듯이 벽난로를 막아선 채로 서 있었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선생을 올라오시라고 한 점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내외는 엄청난 공경에 처해 있고 선생께서 이 일에 다소 도움이 되어 주실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심적으로 몹시 동요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 조카 포체스터가 어떤 자와 눈이 맞아 도망쳤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애가 아내한테 머리가 아프다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 애는 머리가 아플 때면 혼자 있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아내는 오후가 돼서야 뭐라도 필요한 게 없나 하고 그 애를 보러 갔던 겁니다. 그런데 갔더니 그 방이 텅 비어 있더랍니다. 트렁크에 짐이 다 꾸려져 있었고 은제 장신구랑 화장품 가방이 없어졌더랍니다. 그리고 베개 위에 이런 신중하지 않은 처신을 설명하는 편지가 놓여 있었고요.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내가 말했다. 우리는 선생이 조카가 엘솜에서 유일하게 아는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이 말에 속듯이 내 머리를 번뜩 스쳤다. 우리 조카와 도망친 자는 선생이 아니었군요. 맨 처음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혹시나 했지요. 그런데 선생이 아니라면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저야 알 길이 없지요. 여보, 그 편지를 보여드리세요. 세인트 클레어 부인이 소파에 앉은 채 말했다. 여보, 움직이지 말아요. 허리병이 도지면 어쩌려고. 포체스터 양은 두통이 있었고 세인트 클레어 부인은 요통이 있었다. 그렇다면 세인트 클레어 씨는 나는 그에게 통풍 증상이 있을 거라는데 기꺼이 5파운드를 걸 것이다. 세인트 클레어 씨는 내게 그 편지를 건네주었고 나는 삼가 애도를 표하는 태도로 그 편지를 읽었다. 사랑하는 에드윈 삼촌과 거트루드 숙모님께 두 분이 이 편지를 읽으실 무렵이면 저는 이미 떠난 후일 겁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제가 아주 많이 사랑하는 분과 결혼식을 올릴 겁니다. 이렇게 도망치는 것이 잘못된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두 분이 제 결혼을 방해하시지는 않을까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제 마음을 바꾸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두 분께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는 것이 우리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약혼자는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며 오랫동안 열대지방에서 살았던 탓에 건강도 그리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둘이서만 결혼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삼촌과 숙모께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신다면 저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제 트렁크를 빅토리아 수화물 취급소로 보내주세요. 두 분을 사랑하는 조카 엘리너 올린.
나는 조카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에게 편지를 돌려주자 세인트 클레어 씨가 말했다. 우리 집 안으로 다시는 들이지 않을 겁니다. 여보, 앞으로 내 앞에서는 엘리너의 L자도 꺼내지 말아요. 그 말에 세인트 클레어 부인은 조용히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은데요. 호체스터 양이 결혼을 해서는 안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내가 물었다. 그 나이에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랜스터 스퀘어 일대에서 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그의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51라고요. 그가 화를 내며 말했다. 54이에요. 세인트 클레어 부인이 흐느끼면서 말했다. 엘리너는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우리 친딸이나 다름없었어요. 수십 년을 노처녀로 지내왔는데 느닷없이 결혼이라니요.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여보, 노처녀라니요. 우리에게 엘리너는 늘 소녀였어요. 세인트 클레어 부인이 말했다. 엘리너가 결혼한다는 이자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나 분한 것은 그 애가 우리를 감쪽같이 속였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엘리너가 바로 우리 눈앞에서 그자와 관계를 맺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애는 우리한테 그자의 이름조차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최악의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걱정입니다. 그때 내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뜩 스쳤다. 그날 아침 식사를 마친 뒤에 담배를 사러 나갔는데 담배가게에서 며칠 동안 보이지 않던 모티머 앨리스와 우연히 마주쳤던 것이다. 아주 말쑥하게 차려입으셨군요. 내가 말했다. 그의 부츠는 수선에서 산뜻하게 약칠이 되어 있었고 모자도 잘 손질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칼라도 깨끗했으며 장갑도 새 것이었다. 내가 준 2파운드를 요긴하게 쓴 모양이었다. 오늘 아침 사업차 런던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내게 고개를 까닥이며 인사를 하고는 가게를 떠났다. 그리고 2주 전에 산책을 나갔을 때 포체스터 양과 마주치고 난 뒤 몇 미터 뒤에서 모티머 앨리스를 만났던 일도 떠올랐다. 그때 그가 포체스터 양과 나란히 걷고 있다가 멀리서 나를 보고는 얼른 뒤로 물러났던 게 아니었을까. 그제야 나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아까 포체스터 양 몫으로 돈이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내가 말했다. 아주 약간 300파운드, 3000파운드 정도 가지고 있지요.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나는 세인트 클레어 씨 부부를 망연히 쳐다보았다. 그때 갑자기 세인트 클레어 부인이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섰다. 여보, 그자가 엘리너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쩌지요? 이 말에 세인트 클레어 씨는 손을 이마에 얹으며 실신하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망신스러워 죽을 지경이요. 그는 신음하듯 중얼거렸다. 걱정 마십시오. 그 사람 조카분과 무사히 결혼을 치를 겁니다. 늘 그랬거든요. 꼭 교회당에서 결혼식을 올릴 겁니다. 그들은 내 말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아마 내가 순간적으로 살짝 돌아서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있었다. 모티머 앨리스가 결국 그토록 원하던 바를 이루었다는 것을. 포체스터 양이 한다스를 꽉 채워주었던 것이다. 2026년 7월 13일 주일에 녹음했습니다.